11월 21일 목요일 뉴스 브리핑 일부 하겠습니다. 자, 22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지금 온 사방이 난립니다. 자, 근데 이 난리 중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금 단식에 들어갔고요. 지소미아 폐기를 말하면 또 미국에서는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서 유력한 미국의 소식통들을 통해 주한미군 1개 여단 4,000명 안팎의 핵심 전투력을 가진 기갑 여단이 지금 철수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지소미아와 함께 방위비 문제까지 한국이 다 지금 거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문 정권에서는 지금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최근에 무슨 모든 대미관계의 실세로 떠올랐다라는 김현종이가 극비리에 미국을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금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 설명을 하러 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소미아가 효력을 잃어도 결국 이 한미일 간의 정보 교류는 되는 거지 꼭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해서 한미일 안보 동맹이 끝나는 걸 아니다라는 궁색한 이야기를 하러 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 지금 미국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는 문정인이가 미국의 기피 인물 1호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정인이를 대사 임명한다니까 미국이 거세게 반대해서 한미 간에 한국이 미는 대사가 미국에 의해서 거부가 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문정인에 이어 김현종이가 미국이 거부하는 기피 인물 1호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제가 여기저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궁금하면 김현종이를 미 대사로 한번 밀어보세요. 아그레망이 나오는가요?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은 자꾸 미국 측에다가 일본을 설득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국이 이런 설득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꿈쩍할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또 김현종이가 미국을 설득하러 간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어떻게 나올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지금 캐치하기 위해서 미국 눈치를 살피러 갔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제 에스퍼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물으니까 추측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 지금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NSC를 여는데요. 22일 12시 전에 마지막으로 여는 NSC에서 이제 지소미아에 대한 최종 일정을 정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일 고위급이 지금 접촉하고 있다 하는 정보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지 않아서 마지막 가능성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은 자, 한국 정부가 일본에다가 한번 설득해 본다라는 그런 쇼를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아베도 미국의 입장이 있으니까 마지막 협의는 하고 있고 아직 포기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일 의원연맹의 간사장을 맡고 있는 가무라 다케오 이 양반이 지금 아베한테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고 여기에
국민 성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그걸로 징용자 보상을 하자라고 문희상이 제안한 내용을 아베한테 설명을 하니까 양국 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면 진전시켜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벼랑 끝 협상인지 아니면 결론을 내어놓고 마지막으로 노력하는 척 하는 것인지 지금 좀 의문인데요. 실제로 이 부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몰아온 것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미군 철수의 규모와 그 부대가 거론되는 것도 저는 설사 막판에 벼랑 끝에서 극적인 타결을 짓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앞으로 이제 무슨 문제만 생기면 어느 부대가 철수한다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조성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책임은 한국 국민에게 있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문재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찬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여론 조작을 해서 문항 조작을 해서 물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볼 때 거의 찬반이 비슷한 것만큼은 낮게 봐도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한국 국민의 의식 수준이 이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미군이 일부 떠나고 또 그 떠난 부분이 금융 그리고 무슨 교역, 부동산 이런 부분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면서 깨닫는 것이 낫지 또 이번에 적당히 마무리되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솔직히 마음속에 깊이 깔려있는 얄팍한 민족주의 근성과 반미 반일 심리 이 부분이요. 지금 오늘날 사태를 이렇게 만드는데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질문 문항을 약간 바꿔가지고 우리 정부가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요청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데일리안에서 48.5, 부정적으로 해야 된다가 36.8이라고 합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42.2, 동의하지 않는다 41.1이라는 겁니다. 탈북임 강제 북송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다 41.4, 잘했다가 45.8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조사에도 진실과는 다른 편차가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한국 국민들 상당수의 비뚤어진 생각이 지금 이런 사태를 낳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지소미아를 반대하는 보수 진영의 행태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에 이슈로 내세우고 반대해야 되는데 이틀 전인 어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항의한다고 단식 농성에 들어간 황교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권의 50억 불 트럼프 요구 그런 부분이 말이 안 된다고 미국에 항의하러 가는 이인영이를 따라가는 나경원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나경원이나 오시환이요. 그리고 그 뒤에 피켓을 들고 미국 편만 들 건가 6조가 말이 되냐 굴욕 외교 절대 안 돼. 아주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협조하지 말아야죠. 지소미아를 갖다가 복원하였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따지는데도 동의한다. 야당의 포지션은 그래 나와야 되고 지소미아를 파기한 문정권에 대해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이해운이나 나경원이나부터 시작해서 한국당 의원들 다수가요, 지소미아 파기 문제와 그 방위비 인상 문제에 대한 지금 문 정권에 동조하는 입장, 이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의 다 티켓이죠. 그래서 살다 저는 이런 사쿠라 같은 야당을 처음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 간의 방위조약 준수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미국 고위 관료들은 지소미아 종료는 근시안적인 행동으로 한국 안보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고, 지소미아와 한미 동맹이 벨게라는 한국의 주장은 황당한 소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오늘 미국 상원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상정이 돼서요.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이 영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해라. 미국이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일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의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격리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하고 안보 문제를 갖다가 연결짓지 마라. 한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서 적국들의 힘을 넣어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결의안에는 민주당도 전부 참여해서 그야말로 상원의 외교위,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초당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와 한미 관계는 별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자,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과 연결되어 있고 인도 태평양 전략 차원의 한국이 동참하는가를 가리는 관건의 문제다. 한미 통상관계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한국이 티사라고 해서 지소미아 대신에 무슨 체결할 정보협정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다른 대안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만 이 티사를 가지고 동맹의 틀이 유지될 수 있다는데, 외교가에서는 청와대가 지나친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 이걸 티사라는 것을 다시 체결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쉬운 게 아니다라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속에서 미국의 외교 소식통들은 지소미아도 안 되고 방위비도 안 될 경우 미국이 트럼프가 직접 한 개 여단 3,000에서 4,000명 정도의 여단을 철수시키는데, 자, 그 철수하는 여단은 그야말로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제1전투여단 4,500명이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택의 여단은 이 전차 50대예요. 그리고 보병 전투 장갑차 30대로 구성된 유사시에 지상 전투에 투입되는 한미 연합 사단의 핵심 부대라는 겁니다. 자, 미국이 6.25 때 스미스 특임 부대를 평택 위에 오산에 투입한 것처럼 이런 제1전투여단 부대가 앞으로 핵심적으로 북한하고 문제가 됐을 때 그야말로 이 전투에 투입될 주 전력인데, 그런데 이 2사단의 지금 여단의 전투력 부대들이 차례대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아까 말한 1전투여단, 이것은 전차 장갑차 부대고요. 그 다음에 210 화력연단은 다연장 로켓 부대고요.
자주포 부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전투 항공여단은 아파치 헬기와 기타 헬기 부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적은 숫자지만은 합치면 한 10,000명이 넘어가는, 그야말로 미국이 지금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전투부대의 핵심이고, 이거 외에는 사실은 나머지는 뭐 전투부대라고 별로 볼 수 없는, 공군부대 빼놓고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대가 차례대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 미국의 국방수권 법안에 의해서 22,000명 이하로 못 낮춘다. 그거는 국방수권 법안 하에서도 6,500명은 뺄 수도 있고, 이것은 매년 미국의 국방 예산에 붙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또 그게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얼마든지 철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억 불을 받아내려고 미군 철수까지 검토하냐고 미국에 대한 비판도 많이 넣을 수 있고, 저는 시종일관 이런 행태를 해온 트럼프를 처음부터 제가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장사치다, 전 숭삼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럼프를 옹호해온 한국의 썩은 보수들이 지금 한번 입장을 보길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요.